반갑습니다. 공부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이어 스트리퍼입니다. 전련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의 종류가 틀리죠. 그래서 홈에 맞춰서 전선의 굵기에 맞춰서 자기 홈에 맞춰서 피복을 제거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타입의 와이어 스트리퍼도 있고요. 이런 타입의 와이어 스트리퍼도 있습니다. 스트리퍼죠. 스트리퍼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일 안쪽 면이 절단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단할 수 있고요. 제일 끝이 잡아 당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 요거는 전선이 굵게 맞춰서 작업하면 됩니다. 절단하고 피복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5스퀘어짜리 전선이거든요. 그럼 1.5라고 되시면 좋은데 없어서 1.3에 맞춰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1.3에 맞춰서 전선을 이어서 꽉 집어서 그대로 밀면 안 돼요. 집은 상태에서 살짝 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에 심순이 안 밀려요.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밀면은 쉽게 이렇게 피복이 제거됩니다. 자, 지금 이 전선은 2.5스퀘어짜리예요. 그래서 피복 끝부분을 제거하고 피복 2.5니까 1.6에 이어주시고 싹 물었다가 살짝 누운 상태에서 바깥으로 밀주시면 피복이 이렇게 제거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드라이버입니다. 일자형, 십자형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게 양용형, 그리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나사를 죄거나 풀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이런 나사를 풀거나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풀고 시계 방향으로 잠글 때 쓰는 거예요. 잠글 때는 미는 힘이 80, 돌리는 힘이 20 정도의 힘으로 이렇게 밀면서 당겨줘야만 고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벤치입니다. 전선을 자르거나 굽히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벤치가 되겠습니다. 옥 내용으로는 150, 175mm를 사용하고 옥 내용으로는 200mm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동작하는 걸 프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지렛대란 요 이동 간격은 좁고 요 이동 간격은 길죠. 이게 중심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동 거리가 긴 대신에 적은 힘을 가해도 이동 거리가 짧은 점에 큰 힘이 발휘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프레이어라고 하고 프레이어의 일종인데 그 머리가 팽팽하게 생겼으니까 팽노즈 프라이어, 일명 벤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벤치 이제 기능은 처음 기능은 전선을 자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전선을 자를 때도 여기 보면은 홈이 있는 부분 있죠.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홈이 있는 부분이 절단면이 이탈할 쪽, 잘려서 나가는 쪽이 이렇게 되게끔 향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자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전선을 연결할 때 우리가 큰 힘, 지렛대 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선 두 개를 이렇게 조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벤치를 잡고 벤치로서마다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하면은 편하게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할 때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 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요 전선을 어떤 전선이라는 걸 잡을 때 요 안쪽을 통해서 잡아 당기고 이럴 때 끝을 통해서도 잡을 수 있지만 찍고 이렇게 당길 수 있지만은 그보다는 더 큰 힘을 받는 게 요 안쪽이죠. 안쪽으로 어떠한 전선이나 물체를 잡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더 큰 힘으로 이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면 되겠습니다. 압착 벤치, 프레스 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슬리브나 또는 터미널의 압착 부분을 압착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도 구멍이 지금 틀리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 즉 슬리브나 압착 단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구멍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착할 때 충분하게 압착이 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게 압착이 이루어져야만 자동으로 풀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압착 벤치입니다. 압착 벤치. 압착 벤치는 압착 단자를 이렇게 압착할 때 쓰는 거죠. 연선을 압착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여기에 보면 추수가 있습니다. 이게 2.6스퀘어인데 2.3.5니까 2스퀘어 여기에 두면 되겠네요. 2스퀘어에 두고 고정하고 압착을 해서 이렇게 찍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게 동간 단자죠. 전선과 전선을 연결해서는 단자. 그래서 전선과 전선 사이에 동간 단자를 이렇게 여시고, 역시 압착해서 이게 1.5스퀘어입니다. 그래서 1.3, 1.25 정도에 두시면 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는 해당되는 구멍에다가 넣고 압착, 또 압착 해서 전선과 전선을 이렇게 연결할 때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니프입니다. 전선을 절단할 때도 쓰지만 아까 절단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벤치라죠. 그래서 이 니프는 자른 의미지만 어떤 접속 부위 끝부분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조인하거나 기구에 연결했을 때 끝에 남는 여분의 전선을 조금 이렇게 잘라낼 때 벤치는 둔탁하기 때문에 니프로서 그 끝부분을 예리하게 잘라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니프로도 전선의 피복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니프입니다. 니프. 이렇게 끝부분에 전선이 조금 기네요. 노출 부위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보면은 이런 노출 부위가 기면은 전선의 피복을 제거한 이런 부위가 길면은 감점이 되죠. 그럼 이 끝부분을 잘라야겠네요. 그래서 남는 이 끝부분을, 유분의 끝부분을 자르고 이렇게 작업할 때 쓰는 게 니프가 되겠습니다. 롱로저 프라이어입니다. 길이가 입이 길쭉하게 생겼죠? 이 긴 입을 이용해서 전선의, 리더선의 끝을 잡아 당기거나 또는 작은 나사를 잡고 돌리거나 쬐 때 사용하는 것이 롱로저 프라이어입니다. 작은 구멍에서 전선을 인출할 때, 즉 여러분들 립세트 컬이라든지 또는 우리 콘센트 박스 내에서 전선을 이렇게 빼낼 때 그 끝부분에 전선은 보이고 손을 댔을 때는 안 들어가고 그럴 때 이 긴 입을 여서 잡아서 당길 때 사용한 것이 롱로저 프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롱로저 프라이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자에 열으려고 그러습니다. 열면 이렇게 손이 작아서 이렇게 불편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리더선의 끝부분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리더선의 선 끝을 잡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이 롱로저 또는 전선이 들어있습니다. 눈은 보여요. 지금 현재 눈으로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요. 이런 부분을 손으로는 빼낼 수가 없죠. 그럴 때 롱로저, 이 긴 목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을 잡아서 리더선을 이렇게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롱로저 프라이어가 되겠습니다. 프라이어입니다. 프라이어를 사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사람의 아기보다 단단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동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작은 요점과 비교한다면 여기에 작은 힘을 가더라도 큰 힘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용한 게 프라이어입니다. 이런 프라이어는 종류가 많은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라이어는 슬립 조인트 프라이어가 되겠습니다. 금속 간 공사에서 로크너트나 커플링 등을 돌리는데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프라이어. 자, 프라이어는 꽉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금속 간 공사의 로크너트 요 부분 이렇게 하니까 크기가 지금 너무 커 보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걸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밀면은 입이 좀 커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입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크게 해서 이러한 로커너트 좀 크게 해서 로커너트 부분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쪼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또는 커플링이죠. 이런 커플링을 어느 정도 쪼고 더 꽉 쪼을 때 이렇게 잡고 쪼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프라이어입니다. 자, 물론 이런 볼트 너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거나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고 쪼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펌프 프라이어. 주로 볼트 너트를 죄거나 풀 때 사용합니다. 또는 배관 작업 시에도 배관을 잡을 때도 사용합니다. 일명 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워터 펌프 프라이어죠. 이런 워터 펌프 프라이어도 똑같이 볼트 너트나 배관 작업에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크죠? 그럼 이걸 이 부분을 벌려서 당겨서 줄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잡고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볼트 너트를 돌려서 풀거나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크다, 이렇게 이것처럼 크다 싶으면은,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벌리고 필요한 간격으로 변경시켜서, 이 정도면 되겠네요. 변경시켜서 원하는 크기를 이어서 고정을 꽉 하시고, 딱 잡았죠? 하시고 힘을 줘서 풀거나 조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킹 프라이어입니다. 프라이어, 첼라 또는 바이스의 역할, 꽉 잡고 있는 걸 바이스라고 그러죠. 바이스의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변턱, 이게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죠. 돌려서 그 턱의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턱을 가진 프라이어를 우리 로킹 프라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넓이가 크면은 안 잠기죠. 안 잠깁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우리가 쥐고자 하는 부분의 크기에 맞춰서 돌려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조아주시고, 그 다음 원하는 부분을 꽉 쥐어주시면 딸깍하면서 고정이 돼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고, 돌려서 작업하시고, 풀 때는 아랫부분을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냅링 프라이어예요. 그래서 스냅링을 오그르거나 또는 펼 때 사용하는 프라이어가 스냅링 프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자형이 있고요. 또는 이 끝이 기역자로 긴 기역자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링 프라이어입니다. 자, 안쪽에 있으니까 네어링이에요. 네어링은 오므라서 이렇게 패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오므라서 넣어서 이렇게 오므라서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럼 요놈이 안 빠지죠. 한 개 더 있습니다. 요거는 웨어링이죠. 바깥으로 밀면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밀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베어링이 이렇게 나오죠. 이 베어링과 이 베어링도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베어링과 요 베어링 사이를 이렇게 이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이게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게 네어링이라는 링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므라서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오므라서 이렇게 이어주면은 안쪽에 있는 베어링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하고 이거 고정이 된 거죠? 그럼 축하고 고정할 때 이게 또 빠지지 않게끔 링을 이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바깥에 쓰자니까 웨어링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다? 벌려서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벌어지는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서 벌려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어링과 축 사이가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스냅링 프라이어가 되겠습니다. 스패너입니다. 볼트 너트를 풀거나 잴 때 쓰는 게 스패너가 되겠죠. 자, 여기 일반 스패너고요. 이런 스패너를 우리는 뭐랍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몽키라고 해야죠. 몽키 스패너. 그래서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다 가변시킬 수 있는 것이 몽키 스패너입니다. 요즘은 이런 몽키 스패너의 한쪽 방향, 몽키 스패너 쓰다 보면 불편한 게 뭡니까? 쥐었다가 또 뺐다가 다시 이어가지고 쥐었다 이러죠. 그죠? 요즘은 깔깔이 모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갈 때는 동작 안 하고 내려갈 때만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스패너도 있습니다. 스패너입니다. 볼트 너트를 풀거나 조일 때 쓰는 거죠. 근데 지름이 다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전용의 지름에 맞는 걸 써야 됩니다. 요건 못 쓰네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스패너, 몽키 스패너라고 부르는 거는 요 입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조정해서 우리가 볼트 너트에 맞춰서 벌려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이러한 스패너를 몽키 스패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렌치입니다. 렌치. 요걸 우리는 육각 모양이니까 육각 렌치. 육각 나사를 풀거나 잴 때 사용하는 게 요 육각 렌치죠. 그리고 요건 뭡니까? 파이프를 재거나 풀 때 사용하는 게 뭐다? 파이프 렌치죠. 파이프 렌치가 여기 되겠습니다. 같은 렌치인데 좀 사용하는 용도가 전혀 틀립니다. 육각 렌치, 파이프 렌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육각 렌치입니다. 여기에 볼트 너트로만 치부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요 두 개의 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양이 육각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풀 때 쓰는 게 육각 렌치가 되겠죠. 자, 육각 렌치, 이 육각 렌치를 이렇게 이어주시고, 자, 꼽아주시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일 때는 풀려 놓는 방향이죠. 이렇게 하면은 풀려 놓겠습니다. 풀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맞았습니다. 이렇게 빼낼 때 쓰는 게 육각 모양의 렌치, 육각 렌치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브 렌치는 파이프 배관 시에 아까처럼 이렇게 로커 너트를 풀거나 잴 때 또는 커플링을 이렇게 채워져 있는 커플링이 맨 마지막 부분은 꽉 채워져 있겠죠? 그러면 이거 손으로 돌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파이프 렌치를 이용해서 풀거나 잴 때 쓰는 게 파이프 렌치가 되겠습니다. 세면장 아래쪽에 설치하는 원턴치식 배수대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걸 위에 꼽아주시고, 자, 이걸 내주시고, 자, 그 다음 배관을 요 아래쪽 부품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이게 덜렁거리니까 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속품 이어가지고 고정을 해야 됩니다. 물이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로 만들어진 이 재질을 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재질을 자, 그 다음 이 로커부터는 손으로 안 들어갈 때 이제 꽉 채우기 위해서 우리 파이프 렌치라든지 펌퍼 프라이어를 쓰는 거죠. 자, 요 크기에 맞춰가지고 고정을 하시고요. 우리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고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부속품을 여기다가 이어주는 거죠. 자, 안쪽에 나사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바깥쪽에 나사 있죠. 이거 맞춰서 하는데 테프론을 감아주는 게 좋죠. 감아서 나사를 맞춰서 네,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야 물이 나중에 안 새놓겠죠. 자, 이렇게 고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제품과 요 제품을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인데요. 자, 입의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자, 크게 해가지고 줄여서 어느 정도 빡빡할 때까지 이 정도네요. 이 정도에서 고정이 되네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줄여서 버티니까 딱 잡았습니다. 자, 잡고 펌프 프라이어 크기를 맞춰서 잡고 고정을 하시면 되겠죠. 흐르는 거네요. 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고정이 깔끔하게 되는데요. 물을 내려볼까요? 물로 물이 새는 부분이 없죠. 자, 케이블 카터입니다. 케이블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죠. 이 정도의 전선 케이블만 돼도 뺀줄을 이렇게 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케이블 카터가 되죠. 그래서 원하는 케이블을 카터기 아래 옆 이렇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 배치 기능이죠. 한쪽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 가볍게 한 손 해도 절단이 탁탁 되네요. 그죠? 자, 다 되고 나면은 이렇게 다른 케이블을 또 이어서 절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트 클리프입니다. 이런 게 볼트 너트죠? 이런 볼트를 자를 수 있을 정도의 세기다 해서 볼트 클리프라고 이야기하습니다. 그래서 굵은 전선이나 철선, 벤치로 자르기 힘든 그런 굵은 전선이나 철선을 자를 때 사용하는 것이 볼트 클리프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볼트나 너트 또는 못 등을 벤치로 자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볼트 클리어 넣어서
가볍게 절단이 되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볼트 클리어입니다. PVC 파이프 커트가 되겠습니다. PVC 전선관을 자를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면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잡고 칼날이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를 부위가 정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고 약간 누른 상태에서 삐뚤어줍니다. 위로 삐뚤어지고 아래로 삐뚤어서 삐뚤면서 내려가면 쉽게 절단이 됩니다. 그냥 누르면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삐뚤어주고 다시 위쪽으로 삐뚤어주고 아래쪽으로 삐뚤어주고 위쪽으로 삐뚤어주면 쉽게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갱질 비닐 전선관이나 영질 비닐 전선관 또는 PVC 전선관, 비닐 재질의 전선관을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 금속관 파이프 커트입니다. 금속관 파이프 커트.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금속관을 이어서 내부에서 커팅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로 생긴 게 있죠? 이거는 금속관이 아닌 이런 관, 동관을 같은 논리에서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금속관을 바이스에 물렸습니다. 자, 이제 칼날이 눈에 보이게끔 절단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게끔 하고 넣어줍니다. 자, 이어서 이 부분으로 간격을 좁혀서 이렇게 가볍게 물릴 정도. 아까는 이렇게 쉽게 빠질 간격이었죠. 이제는 이 사이 이어서 절단면을 보고 물릴 정도. 이 위치에서 돌려줍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돌리고. 그럼 조금 부드러워져요. 조금 더 좋아집니다. 빡빡할 때 한 번, 두 번.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절단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절단면이 안으로 약간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3분의 2만 절단하시고 나머지는 셋톱으로 잘라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셋톱입니다. 셋톱. 자, 크기는 이 셋톱이 날의 길에 따라서 200mm, 250mm, 300mm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톱을 장착하는 방향이 그림처럼 뾰족한 부분이, 직각 부분이 바깥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속관을 절단할 때 밀 때 잘리게끔, 당길 때 잘리는 것이 아니고 밀 때 잘리게끔 그렇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파이프 밴드입니다. 이런 금속관을 휠 때, 굽힘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일명 히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크기는 우리가 작업하는 금속관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짧을 때는 이 부분이 짧을 때는 보조봉을 이용해줍니다. 보조봉을 이 부분이 튀어나가서 앞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튀어나가서 그럴 때 가볍게 튀어나가지 않을 정도 유지해주고요. 각도는 90도는 힘을 안 받기 때문에 한 45도에서 60도 사이 정도 유지해가지고 한번 딱 제껴줍니다. 체중을 실어서 살짝 됐네요. 그러면은 살짝 파이프를 이렇게 살짝 앞으로 밀어주고 조금만 손으로 잡아가지고요. 그 다음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다음 조금 이렇게 조금 거고요. 이 정도면 됐겠네요. 터치 램프입니다. PVC 전선관 가공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연질 비닐 전선관이나 가요 전선관, P관, CD관을 가공 작업할 때는 절대 쓰면 안 돼요. 불을 갖다 대는 순간 이게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거 말고 갱질 비닐 전선관, 뻣뻣한 PVC 전선관을 굽힘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이 터치 램프입니다. 그래서 안에 사용한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기름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밟고 요걸 이제 구부리면 이렇게 따라올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아까 납작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쫙 따라와요. 됐어. 벌써 이제 식었어요, 이거는. 다시. 가위를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이게 볼록해집니다. 볼록이 되지 않도록. 리머입니다. 우리가 전선관을 절단하면 그 끝이 굉장히 날카롭죠. 그 안에 내부에 전선을 졌을 때 그 끝부분에서 전선의 피복이 손상돼서 누정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선의 끝부분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공구가 리머가 되겠습니다. 나사 절삭 공구인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이라는 공구가 있습니다. 앞 나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 너트를 보면 여기에 순나사가 있고 여기에 내부에 앞 나사가 있어야 볼트 너트가 체결되죠. 요 앞 나사에 해당되는 내부 안쪽에 나사산을 낼 때 사용하는 것이 탭이라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탭, 앞 나사를 낼 때 쓰는 겁니다. 다이슨입니다. 다이슨은 이런 볼트 너트에서 볼트에 해당되는 요 나사 부분을 우리는 순나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순나사를 만들거나 또는 이 순나사 부분이 망가져서 잘 볼트가 체결이 안 될 때 그걸 수리할 때 사용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오스타입니다. 역시 순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런 볼트의 순나사가 아니고 크기가 커 보이죠? 커 보입니다. 그래서 금속 간의 순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것이 오스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센터 펀치입니다. 센터, 중심을 펀치, 때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드릴 작업하다 보면은 원하는 부분에 드릴날을 갖다 대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막 드릴날이 움직이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이 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센터 펀치로 원하는 포인트를 땅 때리면은 그 부분이 흡이 나고 그 부분에 날을 갖다 대고 드릴 작업을 하면은 원하는 부분에서 가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사용한 것이 센터 펀치가 되겠습니다. 자, 홀쏘입니다. 말 그대로 홀, 구멍을 내는 쏘, 톱이란 뜻이죠. 그래서 분전반이나 금속 또는 합성수지 또는 나무 이런 재질에 구멍을 뚫을 때 쓰는 겁니다. 우리 전기에서는 분전반에 전압계, 전류계, 푸시 버튼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죠. 그걸 위한 구멍을 낼 때 사용하는 것이 홀쏘가 되겠습니다. 자, 홀쏘입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나중에 자, 로크아웃 펀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안에 보면은 로크아웃 펀치가 세트별로 크기별로 구멍 크기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용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홀수와 똑같은 기능이에요. 우리 전기에서 보면은
분전반, 배전반에 전압계, 전류계, 푸시버튼 같은 동그란 형태의 기구들이 많이 부착되죠. 그걸 부착하기 위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봤던 홀소는 절삭 공구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쇠 부분이 깎여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절삭 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루가 날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공구를 우리는 록과 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동식이 있고요, 유압식이 있습니다. 축을 먼저 연결하고, 그다음 이거는 뭐 수준 없는 거죠. 요렇게 만드니까 요 안에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 이제 구멍을 이자 맞춰서 구멍 뚫어주고 구멍을 맞춰서 네. 안에가네. 그럼 이제 장착을 해주고 이렇게 떼고 저 오른쪽 닦고 완전 오른쪽 다 좋아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구멍이 저거 풀고 이걸 왼쪽으로 싸블로네 탁상 바이스입니다. 탁상 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바이스에서 탁상 바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탁상 바이스는 매너로 되어 있는 거, 철판이라든지 이런 매너로 된 걸 고정하여 그 고정된 매너를 우리가 줄질이나 절단 작업할 때 고정하기 위한 도구가 탁상 바이스가 되겠습니다. 파이프 바이스입니다. 아까도 똑같은 탁상 바이스가 있고요. 파이프 바이스는 말 그대로 파이프를 잡고 고정해서 가공 작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바이스가 파이프 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배관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공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인 바이스는 없습니다. 사진을 보시고요. 그래서 똑같은데 체인으로서 배관을 고정하는 바이스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 드릴입니다. 드릴인데 손으로 작업하는 드릴에서 핸드 드릴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전체가 탁상 위에 올라 고정되어 있으면 탁상 드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고정식 드릴, 탁상 드릴이 있는가 하면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이동식 드릴, 핸드 드릴이 있습니다. 자, 핸드 드릴은 크게 이렇게 선이 없는 충정식과 이렇게 선이 있는 유선식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부분에 원하는 공구를 이어서 나사를 재거나 풀 때는 드라이버 비트를 이어서 채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구멍을 내고자 할 때는 이러한 홀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착해서 장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드라이버 비트입니다. 자, 드라이버 비트는 콘크리트 맨에 이러한 앙카볼트를 고정하고자 할 때, 그래서 이 앙카볼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벽면에 치부하고자 할 때 앙카볼트를 치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멍을 뚫어서 볼트 쳐야겠죠, 그죠? 그런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앙카볼트를 앞쪽에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시고요. 총알처럼 이어주시고, 뒷면에 이게 화약을 장착을 합니다. 뒷면에 화약을 장착을 해서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앙카볼트를 채우고 이걸 땅 하고 때리면은 이 앙카볼트가 콘크리트 면에 박혀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앙카볼트를 이용해서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치부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는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앙카볼트를 치부하여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설치하기 위한 공구너라고 불러요. 드라이버 비트가 되겠습니다.
네. 화약을 장착하고 이제는 잠 싸울래? 아니요, 저는 안 쌀 겁니다. 또딱 밀착이 돼야 될까? 이 골고리 이렇게 하면 이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기어 플러입니다. 전동기 회전축을 잡고 있는 게 베어링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 플러라고 있죠. 그래서 전동기하고 어떠한 동력을 전달하고 물체를 연결해주기 위한 플러. 이 플러를 빼내거나 또는 전동기에 부착되어 있는 베어링을 전동기에서 제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기어 플러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한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보니까 용량 대비해서 이 기어플러 사이즈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돌리면서 발이 팅 놓고 근데 이 사이즈 자꾸 하니 그냥 바로 돌리면은 쉽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다만 저 발이 크거나 하면은 이렇게 안 빠지겠죠. 이렇게 으로 교체를 하죠. 새 발이 교체할 때는 뺐던 방법으로 이렇게 넣고 보존 수리를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들어가 비우면 돼. 손 조심하세요. 들어갔습니다. 됐어. 사실 지금은 이 베어링이 내부에 이 부분을 지금 타격해가지고 요 회전자 샤프트에 밀어 넣은 겁니다. 이제 할 때 지금 우리가 수작업을 했는데 요 베어링 내부에 지금 이제 커브가 있는데 안에 링이 들어있는데 이쪽 요 커브 부분을 가격하게 되면은 이제 충격을 받고 베어링도 손상될 우려가 있겠죠. 그 부분만 주의하면 됩니다. 전공 칼입니다. 칼이에요. 근데 전기에서 왜 전공 칼이 나오느냐? 우리가 아까 전선의 스트리퍼 또는 벤치 또는 니퍼 이런 것들로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수 있죠. 근데 그는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선이 굉장히 큰 전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굵은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칼로서 그 피복을 제거해냅니다. 그래서 전공칼은 전선의 피복을 제거해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해머입니다. 망치 또는 해머라고 해야죠. 조금 작으면 망치, 크면 해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정이라는 건 콘크리트 깨기 위한 정이죠. 정을 타격하거나 또는 못이나 이런 부분들마다 바가 열 때 사용한 것이 해머가 되겠습니다. 권척, 줄자네? 맞습니다. 이 줄자를 한자로 합니다. 권척이라고 이야기해요. 권은 뭐다? 말권자. 말아준다는 거죠. 따로들 말리는 걸 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려있는 행태의 척, 자척자입니다. 그래서 말려서 있는 행태의 자라에서 이라는 경우는 권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줄자입니다.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이고요. 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성 메다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근데 1메다가 미를 따지면은 1000분질 10의 마이너스 3성 메다가 밀이죠. 그럼 밀이로도 10의 마이너스 3성이 남아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000분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분지 1 미리미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의미예요. 이게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멈한 두께, 전선의 두께나 어떠한 전선관의 두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공구를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하고 두께나 내경이나 외경이나 깊이까지 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버니어 캘리퍼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버니어 캘리퍼입니다. 어떤 물체의 바깥지름, 외경, 안지름, 내경, 깊이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밀도는 10분지 1 또는 20분지 1mm까지 그래서 마이크로미리보다는 조금 정밀도가 떨어져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스프링 밴드입니다. 피전선관, 연질 비닐 전선관의 굽힘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프링 밴드가 되겠습니다. 피전선관입니다. 연질 비닐 전선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굽힘 작업할 때는 잘 안 굽히시네요. 할 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스프링 밴드를 이어서 굽힘 작업, 가공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굽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넣지 않고 굽힘 작업을 한다면 이렇게 접혀버립니다. 그래서 연질 비닐 전선을 가공 작업할 때는 반드시 스프링 밴드를 엮고 가공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시리 전선관입니다. 가요 전선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가공 작업할 때는 그냥 작업을 하셔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리 전선관, 가요 전선관이 되겠습니다. PVC 전선관은 아까처럼 갱질이기 때문에 이런 굽힘 작업도 안 되고 스프링 밴드를 넣어도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토치 램프로 달궈서 가공 작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공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사실 이거는 적은 양이죠. 너무나 많은 좋은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필요했던 공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한 공구는 최소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고 그리고 기능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공구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공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